저는 배우로서요. 참 그 여자 좋은 배우였다.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엾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제가 연기에 쏟는 열정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자 참 좋은 배우였어. 그리고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자였어.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순해지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해지는 드라마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순해질 때는 많이 울어도 시원하죠. 시원해서 속이 순해지기도 하고요. 많이 재밌어서 웃어도 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마음이 순해지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연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결국은, 대중예술이건 또 고급예술이건 간에, 어떤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뷔한 건 62년도인데요. 저는 곧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시절에 드라마가 없어요. 20대 시절에는 결혼해서 그냥 살았어요. 아기 키우는 게, 아기가 너무 예뻐서요. 아기만 맨날 주무르고 살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연기를 한 것은 MBC 개국과 함께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C 개국이 지금 한 32년 됐네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연기 생활을 한 건 32년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했죠. 전원일기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는 저는 교과서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여진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런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그린 드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드라마가 아니고요. 농촌을 무대로 했을 뿐이지, 휴먼 드라마라고 할까요? 사람의 그 마음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난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저런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과서 같은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10년이 지나면서 작가가 자꾸 바뀌면서요. 이게 인물들이 퇴색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아름답던 심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이게 끌고 나가야 되나, 과연. 빨리 막을 내리는 게 그나마 전원일기에 대한 가졌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막을 내리는 게 좋았던 드라마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원일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원일기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전원일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물론 참 재밌었죠. 그런데 요즘에야 내용이야 뻔하지만 나오는 사람들 보는 재미로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배우는 뭔가 밤새워서 어떤 인물을 창조해내고, 그러지 않는 드라마에 그냥 출연한다는 것은 참 괴로워요. 말하자면 배우는 뭐를 창조하고 막 숨소리조차 이렇게 막 조절해가면서 연기할 때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맨날 하얀 가발만 쓰고 그냥 팻말에 앉아 있는 건 박제된 인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원일기가 쭉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원일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작품을 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 전원일기 엄마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작품 할 엄두를 못 내는데, 이제 10년, 뭐 5, 6년 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엄마의 그런 이제 그게 잡히고, 자리가 잡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다른 드라마도, 그리고 전원일기는 격주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를 가끔, 아주 가끔, 정말 내가 이 정도 드라마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드라마를 골라서 했지요. 저는 작품을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까탈스럽게 고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고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품이 몇 개 있었어요. 정말 중간에 잘 안 된 그런 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다면,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겨울안개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 제가 암으로 죽는 거예요. 자궁암으로. 그런데 왜 암이 걸리면 굉장히 식구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식구들의 사랑 속에서 이 여자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죽음을 저는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빛을 느낄 수 있고, 한 가닥 희망 같은 걸 볼 수 있다면, 그게, 그리고 내가 하는 드라마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때 제일 행복하죠. 배우는 제일 괴로울 때는 나도 공감 못하고, 보는 분들도 공감 못하고, 횟수는 채워야 되고, 그럴 때 너무 힘들고, 정말 그래요. 봉사라는 건 결국 자기 말고 자기 주위를 돌아본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에 아주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 보면요. 난민 수용소 뭐 그런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에 와서 봉사하는 거 보면 거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한테 받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사랑의 빵이라는 저금통이 있어요. 빵 모양의 저금통인데, 우리가 어떤 때 동전 같은 게 이렇게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가 무겁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커피 같은 거, 주스 같은 거 뽑아서 이렇게 같이 막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농 밑에 뭐 500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전 보면 아이들한테 저금통에 넣어라. 사랑의 빵 저금통 아니더라도 저금통에 놓는 습관. 그래서 너만은 아이가 이 돈이면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얘기해주면요. 그 아이가 커서 곧 그런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아이들은 참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 이렇게 먼 나라도 가서 돕는데, 제가 갔다 온 지가 지금 6년, 5년 됐나 그래요. 지금은 뭐 금강산 뭐 관광도 가고 어쩌고 하지만은, 전 아이들의 그 형편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월드비전에서도 이제 국수 공장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뭐 시감자 수경 재배하는 것도 해서 많은 효과를 걷고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간첩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뭐가 이유가 많고,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도와야 하나, 그런 반문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들이 배만 이렇게 나와갖고 있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굶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은 정말 굶고 자라서 어쩌면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 융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원일기의 엄마는 시어머니 계시고 남편 있고 또 이제 아들, 며느리, 또 손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모시고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중간이에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란 연기지만 몸도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방에 갔다 남편 방에 갔다 애들 방에 갔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이 드라마에서 친정이 없는 여자예요. 고아나 마찬가지 여자였기 때문에 어디다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뭐가 많이 속이 상하고 그러면은 광이 이 엄마의 자기 공간이에요. 곳간에 가서 아빠가 먹다 남긴 소주를 혼자 마시면서 울어요. 울고 얘기도 하고 혼자 넋두리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인내의 세월을 산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들은 약간 참을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고 우리나라 애들도 이제 만나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를 낳아놓고도 뭐가 둘이 안 맞으면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가버린다고요. 이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애가. 그러니까 그냥 오냐 해줘갖고 얼마나 버릇이 없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엄마들은 조금 옛날 엄마들에 비해서 참을성이 좀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후배들은 요새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잘해요. 첫 번은 다 잘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새들은 다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냥 돈벌이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잘 관리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계속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 연기자로서의, 배우로서의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아이들 때부터 TV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들 잘해요. 잘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배우야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물을 표현한다는 게 그게 뭐 얼굴만 잘생기고 이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배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러지. 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전원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시에라리온이라는 서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이 월드비전 일 때문에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제가 이 월드비전 일을 한 지가 11년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품도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안 하지만은 작품이 있어도 이 책 쓰는 것 때문에요. 제가 생전 처음 써보는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래서 지금 책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서요. 책 자체로도 참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 책은 모든 판권을 월드비전에 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간 좋은 책이래야 많은 분들이 사서 보실 거 아니에요. 김혜자란 이름 때문에 이제 사서 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이 너무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사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